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10월 7일에서 10월 8일인 피플바이오입니다. 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주요 사업은 퇴행성 뇌질환 혈액 진단키트 제조.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진단키트가 주력 제품이며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 치매의 약 70%가 알츠하이머병으로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 기존 알츠하이머병 진단 방법으로는 고비용과 긴 검사 시간이 단점인 신경심리 검사, 통증이 수반되는 뇌척수액 검사, 조기 진단의 한계와 비교적 비용이 높은 MRI 검사 등이 있으나 피플바이오가 개발한 혈액 기반 진단 방법은 소량의 혈액 채취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특히 발병 최대 15년 전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멀티머검 출 시스템이라고 하는 MDS에 대한 원천 기술 보유와 관련 특허로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술력도 인정됩니다. 인체 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물질이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 단백질 검출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혈액 내 변형 단백질은 양이 매우 적고 응집과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검출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피플바이오는 MDS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변형 단백질과 다양한 형태의 결합물을 선택적으로 구별하여 검출하는 등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는 현재 영업이익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기술 특례로 상장하며 2021년에는 흑자 전환, 2022년에는 160억 규모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팅은 건강검진 수요로 건강검진 시 치매 검사를 패키지로 포함하여 뇌건강 기본 검사를 정착시키고자 주요 건강검진센터와 론칭 계획을 협의 중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30개 병원 검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인증받아 2022년까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 2022년까지 가시적인 실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피플바이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피플바이오의 주요 사업이 알츠하이머 진단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체외 진단 방식의 다른 회사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예상보다 빨리 개발된다면 피플바이오의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치료 영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40대 1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IPO 기업은 박셀바이오가 94대 1, 넥스틴 30대 1 등 특히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가 일반 상장 케이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목표로 했던 예상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모가 자체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이러한 공모가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나름 파격적으로 공모가를 인하했습니다.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는 만원, 최하단 기준으로는 5천원이 적은 2만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는데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공모가를 밴드 대비 파격적으로 낮춘 것은 분명하며 이 점이 피플바이오의 상장 첫날 운명을 가르게 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수량이 전혀 없다는 점은 청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옥석 진단 시트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1차 필터로 업종과 기관 경쟁률로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해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의 업종은 패스이지만 기관 경쟁률은 300대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여기서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1차 필터를 패스하지 못했으나 2차 필터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결과만 공유드리겠습니다. 합계 3점이 나왔습니다. 3점에 대한 해석은 옥이 아닌 석을 잡아냈기 때문에 청약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모가를 인하했다는 점에서 청약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공모주 시장을 관망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에 공모주 한자는 이번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피플바이오에 청약하지 않는 대신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매력적인 저가의 가격대가 온다면 매수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럼 저가의 매력적인 가격대는 과연 얼마일까요? 일단 공모가 2만원은 현재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적정 공모가를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의 실제 공모가 산정 방식에서는 연할인율 25%와 평가 주가의
밴드 하단 기준 43%의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수요 예측 후 20%를 추가로 할인했습니다. 저는 최근 상장한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 유사업종이면서 최고 할인율을 적용했던 수젠텍의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수젠텍은 연할인율 40%,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할인율은 53.4%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밴드 하단 공모가는 15,150원이 나옵니다. 실제 산정 방식에서의 추가 할인율 20%는 예외적인 부분이라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장 초기 15,000원대까지 하락한다면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재미있는 점은 이 계산 방법이 최근 기술 특례 상장한 박셀바이오에도 결과적으로는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박셀바이오의 공모가 산정 방식에 연할인율 40%를 적용하고 평가주가의 53.4%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4,400원, 박셀바이오의 상장의 저점이 27,5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계산에서 나온 24,400원은 저점에 매우 근접했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피플바이오가 2018년 제3자 배정을 통해 유상 증자한 가격은 주당 13,000원으로 이 이하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서로 볼 때 만약 피플바이오가 상장 후 공모가를 하회한다는 가정하에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분할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공모가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피플바이오의 가치를 낮게 보는 입장은 아니며 유럽에서의 의료기기 인증 및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 강화 이슈로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두드러졌고 다시 공모가에 근접하여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도 그런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에서 최하단 기준 20%나 추가로 할인한 피플바이오의 공모가, 과연 상장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공모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2만원, 기관 경쟁률 40대1, 의무 확약 비율 0%, 청약 일정 10월 7일에서 10월 8일, 청약 한도 일반 6,000주, 우대 9,000주, 납입 환불일 10월 12일, 상장일 10월 19일, 주간사 키움증권. 빅히트 청약과 주식 배정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